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개념 기반 학습, 너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IB 그러면 개념 기반 탐구 학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사실은 개념 기반 탐구 학습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개념 기반 학습은 개념이 아니라 concept based learning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죠. concept based learning, 개념 기반 학습. 그다음에 inquiry based learning, 뭐 탐구라고 우리가 번역해서 쓴다라고 제가 약간의 문제 제기를 했죠. 어쨌거나 탐구 기반 학습, 그래서 inquiry based learning. 근데 우리가 그걸 합쳐가지고 개념 기반 탐구 학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영어로 그러면 번역을 하면 concept based inquiry learning 이렇게 되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좀? 예. 그래서 그럼 컨셉 베이스드 인콰이리 러닝이라는 말이 자주 쓰여져야 되는데 IB 막 찾아보시면 잘 안 써요. 그런 말을. 개념 대신 이 말은 있어요. 컨셉 베이스드 인콰이리 어프로치 러닝 대신 어프로치라는 말을 접근이라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의 교수 전략 중에 concept based inquiry approach가 있는 거죠. 개념을 탐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법을 쓴다.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뭐 그게 주제가 아니니까. 하여튼 개념 기반 학습 매우 잘 알려져. IB의 대표적인 특성. 개념 기반 학습인데, 개념 기반 학습이 정말 그게 맞냐 이 얘기예요. 그걸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개념 기반보다는 개념 구성 학습이 맞다.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번역되지 않는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찾아서, 왜냐면 한국적인 맥락에서 좀 약간 본래의 의미를 조금 이해하는데 좀 제한적이잖아요. 왜냐면 문화권이 다르니까. 문화권이 다르다는 얘기는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삶의 형태도 다르고, 우리가 삶에 있어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다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가치 판단도 다른 거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어떤 그 교육적인 개념들이나 어떤 제도들, 이론들을 할 때 당연히 한국적 맥락에서 우리도 모르게, 문제는 알고, 이것이 내가 한국적 맥락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는 부분이 있구나,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거를 자각하면 더 창의적인 뭔가가 나오겠죠. 그죠? 근데 그게 없으면 이게 좀 제한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개념 기반 탐구 학습, 개념 기반 학습, 입에 배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개념 기반 학습은 학생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개념을 탐구하고, 여기서 핵심은 개념을 탐구한다는 거예요. 개념을 왜 탐구하냐? 서로 다른 주제와 맥락을 연결하도록 한대요. 여기서 개념을 탐구하는 목적이, 개념을 알아야 다른 여러 주제와 맥락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뭔가가 나온다 이 얘기거든요. 어떤 특정 주제나 시대를 초월하는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대표적인 게 설명을 예전에 했던 것 같은데, 사랑이라는 개념이라든가 평화라든가 이런 개념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 뜻을 받아들이고 그것의 의미를 알고 있는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개념들이 있어요. 뭐 전문 용어라고도 표현을 하죠. 이런 개념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지식 체계를 만드는 거죠. 개념이 없으면 체계를 모르니까 엉뚱한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엉뚱함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 엉뚱함조차도 사실은 개념에 기반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는 거고, 새로운 개념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다양한 주제에 걸쳐서 변화라는 개념을 탐구한다라고 했을 때, 이 변화라는 개념이 역사 교과에서, 과학 교과에서, 문학 교과에서 어떻게 나는지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역사 분야에서 말하는 이 어떤 변화라고 하는 이 개념은, 그죠? 과학에서 일어나는 개념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러면 역사에 일어난 개념을 만약에 과학에 적용한다면, 지금 내가 실험하고 있는 어떤 과학 실험은 어떤 식으로 실험의 방식이라든가, 또는 실험에 대한 결과에 대한 기대라든가, 또는 실험에 대한 실험 결과를 가지고 소통하는 방식이라든가 다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개념 중심으로 학습을 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학습의 주인이 되어서 이러한 전체적인 학습의 과정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물을 내가 가져가는 거죠.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나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나의 성장이 되는 밑거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전히 조금 막연하죠. 좀 더 알아볼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뭐죠? 의자잖아요. 의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의자 그러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다리 4개 있고 기댈 수 있고 앉는 표시 있으면 이게 이제 의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의자에 대한 개념이 뭐냐? 기능적인 이해를 보통 갖고 있잖아요. 기능적 측면에서의 개념이 있을 거고, 뭐 여기에 우리가 정서적인 것도 포함시킬 수는 있어요. 뭐 이걸 쭉 얘기하는 강의는 아니니까 뭐 충분히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능적인 측면에서 정의할 수도 있고 이 개념을, 그다음에 정서적인 것 또는 문화적인 것, 그죠? 또는 경제적인 것, 다양한 관점에서 이것에 대한 개념의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기능적으로 우리가 보통 의자 그러면 이렇게 앉는 물건 이렇게 할 수 있죠. 맞죠? 네, 개념적으로. 자, 그러면 의자를 정의하는 이 개념에는 아까 말했던 용도도 있을 거고, 조금 더 과학적인 과학 교과나 기술 교과, 정보 기술 교과로 들어가면 어떤 재료, 공학적인 측면에서 들어갈 수도 있죠. 재료,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는지, 나무로 만들었는지, 이런 것도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추가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의 의자라는 개념을 탐구하는 거잖아요, 지금. 의자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 아까 변화라는 개념이 역사에서, 과학에서, 문학에서 다르듯이 마찬가지예요. 확장시킬 수 있죠. 그래서 개념적 접근이 중요한 거예요. 개념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의자에 대한 어떤 스타일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럼 다양하게. 그럼 이거를 개념적으로 이해했다. 의자라는 것을, 의자의 개념을 이해했다라고 하는 건 이러한 관점에서 볼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의자는 어떠해야 되는가? 특정한 용도로 쓰기 위해서 의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재료에 따라서 의자는 어떻게 바뀌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막 나올 거라는 거죠. 이거 의자죠? 근데 좀 다르잖아요? 다리가 4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앉는 자리는 있고, 기댈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근데 요 앞에 튀어나와 있는 건 뭘까요? 무릎을 대는 곳이에요. 이거 kneeling chair라고 불립니다. kneeling chair. 제가 많이 쓰던 거죠. 네. 책상에 오래 앉아 있으니까, 이 페인, 이 통증이 좀 있어요. 등이나 목에. 네. 그러면 이 여러 다양한 형태의 의자를 통해서 운동을 하는 게 물론 제일 좋습니다. 근데 써보니 말 안장 의자도 있어요.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됐고요. 특히 이 닐링 체어가 굉장히 많이 도움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대고 앉기 때문에 허리를 펴게 되고 자세를 좀 교정시켜주는 게 있었어요. 그죠? 아까 의자라는 개념에서 누가 사용할 것인가, 무엇을 용도로 할 것인가, 그죠? 어떤 재료를 쓸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새로운 형태의 의자를 창작할 수가 있겠죠. 개발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IB에서 이 컨셉 베이스드 러닝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우리가 기존에 있는 지식 체계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고, 왜냐하면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개념 기반 학습을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교과의 분량에 따라서 진도를 나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개념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것을 진행시켜버리면 암기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진행하는 건 그렇게 가르치고 싶어서가 아니라 얼마나 암기하고 얼마나 이해했고 얼마나 암기했는지를 평가하는 평가 시스템이 그러하니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시킨 것 뿐이에요. 뭐 어떤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렇게 시키니까 하는 거죠. 맞죠? 그럼 개념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개념, 컨셉 베이스드 러닝, 이걸 가지고 교육이 도대체 뭐냐, 또 교사란 무엇인가 한번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표준 국어 대사전에 개념이라는 걸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이라고 하잖아요. 지식. 개념이 없으면 지식 체계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구체적인 사회적 사실들이 귀납하여서 일반화된 추상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개념을 기반하고 개념을 기반하여 이 사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이 사회 체제, 이 사회의 제도,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개념이 없으면 문제가 생기겠죠. 철학에서는 어떤 여러 관념 속에서 공통된 요소를 뽑아내서 종합하는 보편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과학에서 말하는 것이나 철학에서 말하는 것이나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그 개념을 우리는 소통할 때 쓰죠. 언어로 표현하고, 그리고 그 개념에 대한 나의 이해에 근거해서 판단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면 나에게 손해가 되는 판단을 하기도 하고, 나는 선의로 접근했으나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판단을 할 수도 있죠. 개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개념 중심
우리가 수업을 하는 거죠. 특히 이 기반을 언제 잘 잡아야 되느냐? 잘 알다시피 PYP, Primary Year 프로그램에서 초등교육이죠. 초등교육에서 이거 얘기하고 있어요. 개념 기반 학습 할 건데 여기에 핵심 개념들이 있다. 그러니까 개념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그 외에 여러 가지 추가 조정하셔도 돼요. IB 프로그램에서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를 IB에서는 주지 않고 어떠한 내용이든 그 지식에 대한 내용이나 자료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결정할 것이고, 왜냐하면 내가 가르치는 학생은 내가 제일 잘 아니까요. 그죠? 그 학생들의 성장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찾는,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선생님의 몫이니까요. 대신 이런 걸 제시하는 거죠. 여기 좀 문제가 있네요. change인데 변화라는 번역을 제가 이 안에다 넣어버렸네요. 자, 이거 잘못된 겁니다. 자, 첫 번째는 형태에 대한 지식의 구조를 밝힐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지침을 줘야 개념 기반 학습이 가능하다. 그죠? 그다음 function. 이거는 역할과 행동에 대해서 해독할 수 있는 어떤 역할과 해석이라고 번역하셔도 deciphering 해석하셔도 돼요. 해석으로 해석하셔도 됩니다. 역할과 행동이 도대체 뭐냐.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 어떤 현상이 있고 어떤 걸 관찰할 수 있었다면 그것을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dynamics of transformation, 변화의 또는 변혁의 역학으로 우리가 직역할 수 있는데 여기 설명을 써놨어요. 그래서 복잡한 시스템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야를 우리가 dynamics of transformation 이라고 해요. 그러니 어떠한 것을 관찰했고 그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지식의 구조, 그죠? 인과관계, 어떤 현상의 원인, 것들을 밝힌다라고 하는 건 그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변수를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변할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행동했을 때 사회가 어떻게 바뀔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에 대한 개념이 연결입니다. connection. 특히 상호 연결성을 강조해. 우리 사실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예. 그죠? 나의 변화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저것의 변화가 우리가 쓰는 어떤 물건들이나 어떤 리소스 그런 자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광물이라든가 철이라든가 물도 있죠. 이런 것들의 사용에 대한 것들도 이렇게 자연 생태계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점, perspective. 다양한 시각이 있어요. 그죠? 똑같은 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 때도 많죠. 그래서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요. 예를 들면 아주 훌륭한 연구가 일어났다. 좋은 교육을 했다고 하더라.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 사회정서 학습을 얘기하면서 5가지 역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기 관리, 자기 인식, 사회 기술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미국이라고 하는 컨텍스트에서 만들어졌잖아요. 다양한 시각을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그럼 미국이라는 컨텍스트에서 어떻게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고 무엇을 목적으로 만들었으며 그러면 한국이라는 컨텍스트에서 그거를 그대로 적용했을 때 유효한가라고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다양한 관점의 적용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비판적 사고의 가장 기초적인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책임이에요. 우리는 방관자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사회의 주인이고 학습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윤리의식과 거기에 따른 행동적 책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윤리적 행동과 윤리적 인식과 윤리적 행동을 함양하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의식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래서 개념 기반 학습이라고 하는 게 그냥 개념을 잘 이해해라.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게 아니고 IB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것은 조정이 가능해요. 그죠?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그래서 근데 기본적으로 핵심 개념 학습을 위한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7가지로. 이 PIP를 통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이걸 통해서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거죠. 자기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거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초등에서 대표적으로 쓰는 어떤 과제나 클래스 디스커션, 토의예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표현할까라는 주제로 했을 때 이렇게 우리는 질문합니다. 나를 표현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막 표현해봐요 또 있지만 나에만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개념 기반 학습이잖아요. 그래서 가치와 믿음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표현, 내가 느꼈던 것을 표현하는 것과 상대방이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의 방식의 차이를 자각시키는 것. 그죠? 개념적 접근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생각의 표현은 다양한 관점에서 또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표현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관점에 따라서, 기능적으로는 훌륭하지만, 미학적으로는 훌륭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관점에서 그런 것들을 보게 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주제, 우리 자신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수업 설계를 할 때 초등교육에서 중고등교육에서 해도 되겠죠. 이렇게 7가지 개념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개념 학습에 대한 7가지 핵심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학생들이 개념 기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는 거죠.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마무리할게요. 그 복잡한 선택지, 그러니까 이게 이 선다형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정해진 사실적 지식에 대한 확인. 이게 사실 우리가 주류를 이루는 공부 방식이잖아요. 시험 방식이잖아요. 시험이 그러니 공부를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은 개념 기반 어떤 탐구 또는 개념 기반 학습을 하기는 매우 곤란한 환경이다. 생각하고 연결시키고 새롭게 구성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바로 개념 기반 학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개념은 수업 과제와 개념 기반 학습으로 수업을 설계하면 당연히 과제와 평가가 바뀌겠죠. 본질을 바꿉니다. 무엇을 평가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기존의 개념을 재구성하는 것이에요. 아까 의자를 가지고 제가 메타포로 설명을 드렸듯이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새로운 개념을 만드는 과정이 바로 개념 기반 학습이에요. 그래야 그것은 곧 그 학생의 것이 되고 그렇게 학생들은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예,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